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지금 대종경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납니다. 형형색색으로 만들기. 형형색색으로 만들기. 형형색색으로 만들기. 여기서 형형색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게 달라야 합니다요. 지금 시대는요. 개성시대예요. 개성시대에서 이게 달라야죠. 서로 달라야지 말이죠. 서로 똑같으면은요. 절대로 그 단체와 그 집단은 발전 못합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하고 있으면 단체는 발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국이 됩니다, 앞으로. 왜 리더국이 되느냐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맞죠? 개성 강해요, 우리는요. 이게요, 얼마나 우리가 개성이 강하면 예전에 누가 그랬습니까? 대통령 누가 그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죠. 지금은 반대요. 뭉치면 죽어요. 흩어져야지 산다. 완전히 반대죠. 자, 내가 일본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생각하는가? 일본은 말이죠. 굉장히 관습에 추종을 해요. 사고 자체가 말입니다. 일본의 국민성 자체가 그런다 이 말이죠. 국민성 자체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프리한 생각을 하다가요. 딱 사회 진출하면 넥타이 메고 정복 딱 입고 그 사회의 관습에 딱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각하게 놀아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도요. 이번에 참 우리가 상암동 경기장에서 하고 나서요. SNS에서 떴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내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띄었어요. 지금 저 경찰서에서 SNS를 하나 띄웠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요. 경찰서에서는 그 큰 6만 명이 모이는 행사가 있으니까 긴장할 거 아닙니까? 교통경리면 어떻게 되면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이며 다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단체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던지 말이죠. 오는 도착하는 시간들을 딱 사람들마다 800여 대가 동원됐다는데 버스가 800여 대. 버스 800여 대가 상암 경기장을 모인 거예요. 그 800여 대가 모인데도 시간대별로 도착하는 시간을 다 정하고 헤어질 때도 2시간을 기다렸대요. 어느 교구 나가시오, 어느 교구 나가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 2시간을 기다리는데도 흩어지면서 2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면서 한 사람도 불평하는 기색이 없더라. 마포 경찰서에서 올린 SNS에 올린 글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멋지게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상암동 경기장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 원불교의 이 모습을 말이죠. 본 따가지고 이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었더라니까요. 우리가 멋지게 했죠. 근데 알고 보면요.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사실은 인정 안 한 것이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지시에 따라서 어느 교구 나가시오 하면 어느 교구 나가고 어느 교구 나가시오 어느 교구 나가고 이렇게 지금 움직여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자, 했는데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것이 뭐는가 하면요. 나누어져 있는 소지요. 이것은요. 서로 다른 여러 가지는 나누어져 있는 소 아닙니까? 소자리. 나누어져 있는 소자리인데요. 그래서 이 소를 독립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지금 아까 우주만유의 본연이어서 다 했죠. 독립적 존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적 존재로 봐가지고 질을 높여요.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질, 성질, 이걸 더 높여준다 이 말이죠.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의 전체, 하나가, 이 소 하나가 말이죠. 바로 전체, 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 하나의 전체로 만든다 이 말이죠. 이 소를요. 나눠져 있는 소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한 하나의 생각이 말이죠. 이건 나눠져 있는 생각이죠. 나눠져 있는 생각입니다. 이건 소라 그래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다. 근데 이 소자리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의 생각을 내가 했지만도 내가 하나의 생각, 한 생각,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대다 이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말이죠. 그것을요. 항상 그냥 사심잡념 이렇게 안 좋게 치부한다 이 말이에요. 사심잡념 이렇게 해가지고요. 치부하는데 그 소자리도 하나의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자체가 대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적 향상을 도모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형형색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지식 창출의 방법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누어져 있는 그 독립적 존재로 우리가 봐가지고 소자리를 해서 그 소에서 이제 전체를 발견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신지식을 이제 창출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그 내용 보면요. 물을 유로 만들어라. 이거 꼭 지금 개송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 개송에 나왔죠. 유를 이제 물을 유로가 아니라 유를 무로 거꾸로 유를 무로 이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자, 이건 뭔가 하면요. 이 유를 무로 만드는 거예요. 정보의 기존 관념. 나도 이런 우를 많이 범해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이제 미래학에 대한 걸 좀 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딱 내 생각 자체가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제 생각 자체가요. 그런 거 좀 안 보입니까? 창타님 보이죠, 좀? 내가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 관념이에요. 기존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존 관념요, 이 정보의 기존 관념,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신지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죠. 새 정보. 새 정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유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를 물으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의 기존 관념을 깨트리라. 이걸 깨트리라 이 말이죠. 이를 정보의 기존 관념을 깨트리면은요,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관념의 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요. 진짜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아까 그 산업사회하고 취직정보사회 그 얘기했죠. 근데 말로 하면 이렇게 쉽습니다. 쉽는데요. 산업사회에 가졌던 마인드 있잖아요. 그 기존 마인드를 깨트려 버리기가 죽기보다 어려워요. 사실은요. 죽기보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기존 관념, 기존 우리가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거기 속에 갇혀 산다. 그 속에 갇혀 살면 살수록 말이죠,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수집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관념을 깨야 된다니까요. 기존 관념을 깨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수징계를 할 때 수징계를 아니라 건강경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벼락을 어디다 치라 그랬죠? 자기라 치라 그랬죠. 자기에게 벼락을 치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에게 벼락을 치면 자기가 깨지잖아요. 그게 뭔가 무하거든요. 무하거든요. 자기에게 벼락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기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념, 정보의 관념, 이거로부터 이거를 물어 없애버리라. 야, 이건 굉장히 속 깊은 공부 아닙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새로운 정보를 주입한다 하더라도요,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리라. 깨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유를 무로 만드는 공부 방법이다 이 말이죠. 신지식 만드는 공부 방법이다. 야, 우리 대종사님 이거를 어떻게 알아시겠습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이런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요, 대종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요,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21세기 신지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건 그 만드는 방법이 말이죠, 5가지로 지금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유는무로, 있는 관념,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사용하였던 표준화 모델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산업사회 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취직정보사회가 지향해 나가는 하나의 그 이제 모델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를 물어.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고정관념을 깨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요, 무는 유로. 무는 유로. 자, 무는 유로. 이걸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는요, 실존하는 세계죠. 실존하는 세계. 여러 가지들이죠. 실존하고 있는 우리들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존하는 이제 세계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 우주만약 삼라만상에서 자신의 정신적 영향을 투입하여 얻은 결과인데, 유는요, 이 만물은 변하는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무는 그러죠.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치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이치만 있습니까? 변하죠. 또요. 유로 변하죠. 반드시 변하죠. 변하지 않는 이치만 있는 것이 반드시 변한다 이 말이죠. 변한다. 근데 이 무는 뭔가 하면요,
자기의 관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예요. 내재되어 있는 정보예요. 무는요. 자기 고정관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예요. 이 내재되어 있는 정보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요. 아까는요. 유를 무로 하는 것은요. 고정관념을 깨버리라 그랬죠. 깨버리는데 고정관념을 깨고 잊어버리더라도요.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뭔가 말이죠. 내재되어 있는 정보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이 정보는요. 이 정보를 말이죠. 내재되어 있는 이 정보를 기존 정보죠. 그러니까요. 기존인데 내재되어 있는 이 정보를 통합 가공하는 거예요. 통합 가공하자. 이 내재되어 있는 기본 정보를 통합 가공하자 이 말이죠. 통합 가공하면은 뭐가 생기냐? 새로운 신지식이 생긴다. 내재되어 있는 기존 정보를 말이죠. 통합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신지식을 만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우를 범하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를 유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유로 만들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그 정보는 사장된다. 맞죠? 그 정보는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정보가 사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것을 말이죠. 유로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유로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있죠. 정보 있죠. 그 정보를요. 언어나 문장 아니면 도식, 도형 이런 것으로 체계화하는 거예요. 체계화해내요. 체계화해내면은 무가 유가 되는 거예요. 유가 돼가지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물을 유로 만들기. 물을 유로 만들기.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무궁무진한, 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 본래자리에는, 우리 마음에는요, 성품자리가 다 있죠. 성품자리가 숨겨져 있잖아요. 발현이 안 됐다 뿐이죠. 그래서 그 내재되어 있는 이 성품자리를 잘 캐내가지고 말이죠. 말로 표현하고 문장으로 표현하고 또 도형으로 표현하고 토식화 시켜내요. 시켜내면은 말이죠. 아, 마음자리가 저런 것이구나. 이런 거 어떻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는 유로 만드는 공부다. 오늘 제가 견성 다 시켰는데 하셨습니까? 견성을 오늘 지금 제가 다 시켰는데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자, 이 지금 대종경 성리품 27장에서 저는 그동안에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사진은요. 저것을요. 해가지고 저걸 하는데 내가 이런 정보를 참 접수를 하고 이야, 정말로 이거 기맥힌 것이다. 제가 그렇게 지금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하고 오늘 제가 지금 말이죠. 이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지금 5가지로 대종경 그 성리품 24장을 이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자본의의 마지막은요. 그러면 지자본의를 하면 어떤 사회가 되냐? 지자본의가 실천하면 어떤 사회가 되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요. 첫째는요, 지자본의를 우리가 잘하게 되면요, 단일성 직업의 소멸입니다. 단일성 직업의 소멸이에요.
단일성 직업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소멸된다 이 말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없어진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말이죠. 한 가지에 그냥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직업, 그거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만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자본인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 단일성 직업을 소멸시키고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지향시켜 나간다 이 말이죠. 참 지자본이 좋죠. 대종사님이 말이죠. 이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기 때문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진상한성이 파괴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원장님, 이게 뭔 말이에요? 성진상한성이 파괴된다. 아니, 뭐, 말 그대로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말이죠. 이 성진한다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한선이 딱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은 못 가고 멈추고 다 퇴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진의 상한성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극단의 지로 간다면. 이 지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가는 사회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대종사님께서 지자본의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사회를 지향하신 거예요. 저 지금 퇴임 안 했잖아요. 퇴임했습니까 제가? 창타님 퇴임했어요 제가? 퇴임 안 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진상한성이요. 이 지자본인을 통해 가지고 그걸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건 참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 지가 완성될 때까지 가는. 그러면 자 제가 사요 처음 얘기할 때 어떻게 뭐 맞습니까? 사요의 어떤 그 한계성 이게 얘기했죠. 사요가 갖고 있는 한계성. 사요가 어느 정도 실천되고 나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랬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제기됐다 이 말이죠. 처음에요. 사요에 대한 것이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을 때. 자 보세요. 그러면 자령양성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령양성의 극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독생, 독자, 독노. 독자 그랬죠. 그 홀로 독자.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가 자령양성의 완성이다 그랬죠. 지자본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지자가 뭔 한계가 있느냐? 아니죠.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한계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상식적인 지식의 한계. 한계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 그 파괴시킨 것이 뭔가 하면 지자본의가 보여주는 결과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성 인력의 효율성이 크게 부각된다. 여성 인력.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도요, 참 여성들만 오지 남성은 한 사람도 없네요. 다 남자들은 다 지금 강급할 거예요. 앞으로 강급할 거예요. 보세요, 안 오잖아요, 남자들요. 여성 인력이 말이죠. 효율성이 크게 부각되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생산직의 고령화 사회가 돼야 된다. 고령화 사회가 나타난다. 이런 사회가 나타난다. 이런 사회로 지향해 간다 이 말이죠. 왜냐? 자, 연령 이게 이제 지금은 지금 공무원들 퇴직 연령이 몇 세입니까? 예? 60세요. 예. 60세.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5, 6도. 5, 6도는 뭔가 오진 6세 돼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 도둑놈이다. 이게 5, 6도예요. 4, 5정. 45세가 정상이다. 38선 그랬죠. 38선은 뭡니까? 38선이 무너졌다. 38세도 무너졌다. 이게 38선. 이게 말이죠.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보았던 회자된 얘기 아닙니까? 5, 6도,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는 것은 도둑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60세 갔잖아요. 60세? 앞으로는 더 갑니다.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있잖아요. 그 노하우가 직장이나 사회에 크게 부각되는 그런 시대로 간다 이 말이죠. 이 지자본의가 실천되면요. 그러겠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말이죠. 고령화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 목전에 지금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자본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 좋죠. 이런 지자본의의 방법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이죠. 이런 지금 그 법을 우리가 받들고 이제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이 지자본의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은요,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선도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두주자가 된다. 선두주자가 된다. 그래서 원불교의 모든 교도들은 뭐가 되느냐? 지자본의를 우리가 실천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회를 선도해가는 그런 선도자의 역할을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다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자본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뭡니까? 타자녀 교육이죠. 예, 타자녀 교육.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요, 사유가 자꾸 길어지네요. 그런데 뭐, 길어지도 상관없죠? 이제 타자녀 교육. 이게 이제 세 번째, 사유의 세 번째 덕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타자녀 교육 강령을 보면은요, 교육기관의 편소 현상, 이걸 지적을 하셔요. 교육기관의 편소 현상을 지적을 하십니다. 처음에요. 이걸 이제 첫째 지적하시는 게 교육기관이 편소했고요. 두 번째 지적하는요, 교육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한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 1번 이거는 지금 많이 해소됐죠. 이거 많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 편소한다는 거죠. 지금은 뭐 편소가 아니라 뭐 교육기관이 지금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감축해야 될 그런 이제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이제 실천이 됐죠. 자,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뭔가 하면요. 교육이 말이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예요. 지금도 이거는 마찬가지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이제 JTB 뉴스를 제가 이제 보는데요. 그 이제 항상 뭐 앵커 브리핑에도 나옵니다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난다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었대요. 개천에서 욕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답니다. 왜 안 납니까? 개천에서 용이 왜 안 나요? 개천이 없어졌어요. 아니, 개천이 없어졌지 않았죠. 개천이 있지요. 개천은 있지만 너 개천에서 용난단 말이 지금 없어져 버렸대요. 그렇죠. 있는 사람은 계속 교육시켜갖고 다 용이 되는데요. 없는 사람은 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요. 가난의 대물림. 이걸 뭐로 연결되는가? 가난의 대물림은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요. 교육의 대물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육의 대물림으로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요,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자, 지난번 제가 부모원 세계일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1.2라 그랬죠? 왜 1.2가 됩니까? 교육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의 교육이 말이죠.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교육 자체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있는 사람은 머리는 없는데 있긴 해. 그러면 그런 분을 억지로라도 시키려고 계속 돈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사람이 머리는 있어요. 있는데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홍길동 같은 사람이 왜 나타납니까?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말이죠. 이 가난의 대물림이 교육의 대물림으로 되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런 사회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그 조목이 뭐냐? 타자녀 교육이다. 타자녀 교육이다. 그래서 자타의 국한을, 교육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교육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세상의 문명을 촉진합니다. 교육은요. 세상의 문명을 촉진해요. 문명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교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타자녀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 이제 결함 조목을 보면요, 정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결함 조목은요, 이제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제 정부와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이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적었고, 이제 그 교육의 제도가 제한적이었다. 또 교육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혜택이 널리 미치지를 못했다. 또 이제 언론 통보기관에서 불편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어떤 의견 교환이 적었다. 그러면 정신의 자타를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 결함 조목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결함 조목 말씀인데 타자녀 교육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면은 뭔가 하면요. 가르치는 불공이에요. 가르치는 불공이다 이 말이죠. 그건 불공 중에서는 큰 불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자, 그건 다 인식하죠. 그런데 어떻게 불공할 것인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불공하던 방법에 있어서는 막연하거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지금 타자녀 교육을 통해 가지고요, 가르치는 불공을 하자. 가르치는 불공을 하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불공이 바로 뭔가 뭐냐면요, 인간불에 대한 불공의 인간불. 불공의 아주 요긴한 방법이 가르치는 불공이다 말이죠. 가르치는 불공.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게 그 이제 특허 같은 거 있죠. 특허 낸다 그러죠. 우리는 뭐 특허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지금 뭐 이제 이런 거에 지금 별로 해당이 지금 안 됩니다. 사실은요. 특허라는 것이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이 특허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자기만 독점하는 것이죠. 특허는요,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특허라고 하는 것은 독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독점을 하는데, 이 독점을 잘 해도요, 이 독점을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독점을 우리가 특허를 통해서 독점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한 사람이라도 또 한 단체, 한 조직, 한 기관이라도 선두주자로 차고 나가잖아요. 차고 나가면은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단체, 다른 개인 사람들은요,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게요. 우리가 말입니다, 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것을 말입니다,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실천해 나가는. 이걸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면은요, 그 주위 사람들이 말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소중한 것인데, 대종사님께서요, 우리 교단의 3대 사업을 말씀하셨죠? 내가 전에 한번 하는데 모르더라고. 3대 사업. 뭡니까? 3대 사업이. 예, 이제 알으시네. 예, 교화, 교육, 자선이죠. 자, 교화, 교육, 자선. 자, 교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당에서 지금 생활하시니까 교화는 다 아실 것이고.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이 교육의 중요성.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보세요. 대종사님 당대부터 엄청난 염원이셨어요. 교육에 대한 염원. 교육에 대한 염원을요, 대종사님 당대 때 엄청 염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다 일제의 이 강점기에 실현을 못 하셨어요. 대종사님 실현을 못 하셨어요. 그 대종사님의 간절한 염원, 교육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거를 실현을 누가 하셨습니까? 정산종사님이 하셨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바로 말합니다,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학님이죠. 유일학님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일학님은요. 처음에 유일학님 일기생들이 말입니다, 이런 졸업하면서 이런 첩에다 쓰신 것이 지금 숭상개정관에 지금 그 이런 첩에다가 한 말씀 썼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쓰세요. 나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하고 살았다. 그러고는 유일학님이 돈이 없어갖고요, 돈을 벌러 보내야 될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럴 때도 말이죠, 정산종사님께서 우리가 피죽을 먹더라도 이 사업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일학님을 지탱하셨다니까요. 교육에 대한 염원 대단하셨죠? 자, 어느 날 우리 교단에 말입니다, 이 교육에 대한 현실은요,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두 어른께서 염원하셨던 그 간절한 염원의 결과예요, 지금. 자, 이 교육의 중요성은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일학님이 이제 원광대학 됐죠. 그러고는 이제 대학이 이제 몇 개가 되고 중고등학교 다 또 지금 생기고, 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요, 대안교육. 대안교육의 효시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영산 성지고등학교. 영산 성지고등학교가 대안교육의 효시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성지고등학교. 이게 왜 대안인가 하면요, 정규 학교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말입니다. 정규 교육 과정은 뭔가 하면요, 입시 위주의 과정. 맞죠? 입시 위주 아닙니까? 역시 공부 잘한다. 그 말이죠. 공부 잘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시험 성적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공부 잘한다 이 말은요, 공부한다 이 말은요, 그냥 공부시키는 것이고요. 공부 잘한다 이 말은요, 수험 성적이 높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입시 위주예요. 완전히. 이게 모든 포인트가, 교육의 포인트가 일반 정규 교육에서 말이죠, 포인트가 입시 위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입시 위주에 맞춰져 있는 포인트에 적응되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쩐다 그랬어요? 뭉치면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요, 흩어져야 된다니까요.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은 뭐 이제 많은 특성들이 있어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을 말이죠,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만 끌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발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말입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요, 몇만 명이 적응 못하고 자퇴하거나 퇴학 맞거나 정학 맞거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몇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육부 장관이 보니까요, 영산 성지에다가 우리가 학교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누가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으니까요, 오는 놈마다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보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정규학교에서 다 퇴학 맞은 아들, 이런 아들, 적응 못하고 다 퇴출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만 모아놓고 교육하는 데가 있단다. 교육부 장관이 그걸 방문하니까, 이야, 진짜 이것이 대안이구나. 그래갖고 대안학교가 됐어요. 대안학교 아시겠죠? 제가 서울교육고장 할 때요, 대안학교 축제를 했습니다. 서울교육고에 뭔가 하면 사단법인이 하나 있어요. 청록 청소년 유경회. 청록 청소년 유경회라고 이름하는 그런 사단법인이 하나 있어요. 그런 법인을 전임 교육부장들이 받아만 놓고 5천만 원 하고 돈 5천만 원 받아만 놓고 가만히 갖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교구장 가가지고 차태 부임해가지고 했는 거면요, 대안학교, 우리가 하고 있는 대안학교들만 있죠. 다른 대안학교하고 대안학교 축제를 했어요. 이건 끝내주는 거지. 진짜. 이런 아이디어가 나야 된다니까요. 야들을 말입니다. 그 5천만 원 있는 데서 버스 다 돈 주고요. 다 대지라고 올라가고 점심도 다 주고요. 아, 돈은 써야지요. 그래갖고는요, 자기 학교에서 단련했던 끼 있잖아요. 그것을 학교마다 발표하게 만든 거예요. 서울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이요. 그래가지고는요, 제1회 그거를 딱 하고 나서 주체는 청록 청소는 유경회. 그거를 처음 만들었던 분이요. 이 대안학교 축제를 딱 보고 나서요. 청록 청소는 유경회 주체 제1회 전국 대안학교 축제 이렇게 붙여갖고는 했거든요. 딱 끝나고 나니까는요. 돈 1,000만 원 갖고 왔더라고요. 내가 돈 잘 버는 사람입니다.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요. 돈 1,000만 원 벌었다니까. 그리고 또 이 축제할 때 5천만 원 갖고 쓴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원을 받으면 그 돈 갖고 썼잖아요. 5천만 원은 5천만 원대로 남고 1,000만 원은 1,000만 더 또 제2회 대안학교 축제하고 나니까 또 1,000만 원 갖고 왔더라니까요. 그 양반이요. 이거를 못하면 말입니다. 이런 거를 못하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멋지죠? 자, 이런 말이죠. 교육을 우리 교단이 지금 하고 있다. 자긍심이 가죠. 자긍심. 이 타전의 교육이 말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엄청난 분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